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더십 챌린지 스피치에 이어서 오늘 강의는 긍정은 천하를 얻고 부정은 깡통을 찬다 라는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핵심은 긍정입니다. 긍정. 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인드 속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또 아래를 들고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최고의 권력과 권위를 누려도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고통스럽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무턱대고 그렇다고 초긍정을 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또 4차원, 5차원의 어떤 발상을 한다면 이것도 문제겠지만 그래도 많은 성공한 인물들의 또 존경받는 인물들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초긍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딱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런 걸 놓고 볼 때, 자, 사람은 그러면 타고날 때 긍정적인 마인드를 타고나는가, 부정적인 마인드를 타고나는가, 이렇게 놓고 보면 또 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악하게 태어나느냐, 순하게 태어나느냐, 순수하게 태어나느냐, 그죠? 선하게 태어나느냐, 이거하고 긍정적으로 태어나느냐, 부정적으로 태어나느냐, 그거는 아직도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타 가벌론박 연구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다, 긍정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핑계는 처음부터 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참 긍정적이다, 넌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냐 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 긍정적이어서 천하 태평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것도 곤란할 거고, 왜 그렇게 그러는 너는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도 뭘 그렇게 걱정을 해서 시작부터 두려움을 갖고 하냐, 이렇게 말을 들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오늘 이 시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어떤 시련과 역경에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그 상황에서 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긍정은 뭐라 했습니까? 천하를 얻고 부정은 깡통을 찬다 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으로 만든다. 이걸 다른 말로 유식형으로 인지치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지, 생각하고 있는 말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바꿔서 여러분의 삶을 좀 더 보람있고 윤택하게 만들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강의 오픈 내용이 나왔고요. 긍정적인 힘, 왜 필요한가? 긍정의 힘을 키우는 방법, 자, 꿈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 꿈과 목표를 실현시키는 방법,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먼저 오프닝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긍정의 힘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긍정의 힘이 필요한 이유. 긍정의 힘이 필요한 이유.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에 갑니다. 근데 몸이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갑니다. 어느 병원에 가죠? 정신병원에 가요. 그것도 병원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아도 병원 가는 게 바로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건강검진은 몸이 특별히 아픈 데가 없더라도 혹시나 암이 있을까, 그죠? 무증상의 우리의 몸 상태가 췌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무증상도 많이 있으니까요. 미리 CT
MRI를 한번 찍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육체적으로 아프면 병원 가고요.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 문제가 있으면 정신병원에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적인 부분, 이 정신적인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정신적인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긍정입니다. 긍정의 에너지 힘을 많이 비축해 놓으면 여러분이 어떤 심리적으로 누군가의 댓글로, 누군가의 충고로 또는 누군가의 비웃음으로 여러분을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그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긍정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심리적인 불안을 이 긍정의 에너지가 잘 해소시켜 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다면 긍정지수가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심하면 짜증나. 말투 자체가 그냥 짜증 스킨 말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왜요? 부르면 왜요? 사춘기, 여러분의 사춘기 때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버르장머리가 없죠. 그러면 그냥 이름만 불러도 화가 나 있는 듯한 말투를 보입니다.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그런 말투 때문에 짜증나서 도와주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도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불평, 불만꾼이 된다는 겁니다. 화가 나 있고 언제든지 폭발할 조짐을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적 인물 중에 가장 긍정적인 인물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많은 위인들이 수많은 업적을 남기기까지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이순신 장군을 뽑고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 긍정의 인물이냐? 자, 왜 저기 133척이 배를 몰고 침공해 올 때, 맞죠? 침입을 해올 때죠. 하늘의 양인가? 어떻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전가를 받았습니다. 수근이 장군이 권율 장군과 함께 육지에서 싸우라 라는 전가를 받았는데 뭐라고 시작장을 했습니까?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하면서 맞서 싸웠습니다. 결국 이겼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객전을 써서 대포로 먼저 선제 공격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올들목에서 이 바다 물살을 이용해 가지고 유인을 내서 배를 침몰시켰죠. 백백전을 해서 들이받고 이랬습니다. 일본 판옥선이 아주 약했기 때문에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면 빨리 배가 나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주 가볍게 일본은 배는 많이 만들어져 있었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일본에 함락되지 않고 잘 이겨냈습니다. 자, 이런 이순신 장군의 이런 머릿속에 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남아나게 했습니까? 저는 내가 인생 말년에 은퇴 후에 연구를 한다면 꼭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고 돌아가고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긍정의 마인드를 측정하고자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꽃이 왜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꽃이 왜 아름답죠? 라고 물었을 때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아름다우니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요? 법정 선생님이 이미 정답을 말하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내 마음에 꽃이 있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 꽃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긍정이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게 보인다 라는 말입니다. 꽃이 예쁘니까 향기가 나니까 아름다운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에 떨어졌거나 만약에 근무하던 회사에 월급이 안 나오거나 차압되거나 그죠? 기타 등등 누가 돌아가시거나 주변에 그랬을 때 선물 받는 그 꽃이 절대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꽃이 아름답겠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심란하고 힘든데 결국은 꽃은 우리 마음의 상태 즉 심리적 상태에 의해서 그 꽃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추하게 보일 수도 있다 라고 놓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의 정원에 꽃을 심지 않으면 계속해서 뭘 뽑아야 돼요? 잡초를 뽑아야 된다. 내 마음의 정원에 꽃을 심지 않으면 계속해서 잡초를 뽑아야 된다. 자, 이 말이 정말 와닿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내 마음의 정원에 긍정을 불어넣지 않으면 계속해서 욕 나온다, 욕 나온다 이런 말로 해석이 저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긍정은 천하를 얻지만 부정은 깡통을 찬다 라는 오늘 주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안 좋은 일이 많이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누굴까요? 북한 김정은 핵미사일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라고 말하는 이 말투, 이 인사말을 누가 많이 합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툭툭 건네는 말입니다. 이런 인사말 들으면 여러분,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어디에 아픈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더 심란하게 만들고 사람을 걱정을 더 유발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슨 일이 꼭 있어서 어떤 계기가 돼서 이런 인사말 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시시때때로 무조건 만날 때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인사예요. 인사. 좀 인사 말이면 좀 좋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화사해 보입니다. 오늘 너무 안색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많이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쵸? 표정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도 많은데 오늘 좀 무슨 피곤하신가 봐요. 좀 얼굴이 좀 많이 피부가 거칠어졌네요. 하여튼 부정적인 말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건넨다면 그 말이 계속해서 우리 뇌에 각인이 되고 견인이 되어서 뭔가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진짜 몸이 아파오게 된다는 이런 말투가 결국은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악영향을 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당신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자, 미국의 심리학자 쉐드 햄스테드는 주장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5만에서 6만 쉐드 햄스테드가 6만 가지 생각을 한다. 문제는 생각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중 85%가 부정적인 것이며 15%만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와우! 85%가 부정이고 15%만이 긍정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마인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봐도 정답이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까?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더 좋은데, 하지만 사람이 너무 긍정적인 초창기에, 그죠? 원시시대 때 동물의 잡아먹힐 수도 있고, 이웃, 그죠? 부족에게 침략이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방어를 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이런 어떤 마음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경계하고 또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 사전에 알아보고 이런 그 습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좀 부정적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자, 아무튼 이 85%의 부정이 긍정으로 좀 일부 바뀐다면, 100%는 아니겠지만 좀 바뀐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삶이 윤택해지고 뭔가 도전할 의지도 생기고 삶의 의미도 생기고, 그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1년에 병원을 몇 번 정도 가십니까? 이런 걸 씁니다. 병원을 몇 번 가죠? 자꾸 질병을 생각하거나 몸이 이상이 있다고 살피는 것은 뭡니까? 질병에게 초대장을 보낸 것 같다. 아, 내 몸이 좀 이상하다. 아, 이거 암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조금만 속이 불편하면 아, 이거 큰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몸 상태도 역시 생각처럼 큰 병으로 도질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왕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 상황을 좀 잘 모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이 항상 컨디션이 똑같은 조건에서 유지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시시때때로 몸의 반응이 다 다르고, 계절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고, 또 음식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한결같이 몸의 컨디션이 최상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성공하는 명언 중에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자는 성공의 길에 들어설 자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와우, 오리슨 스웨튼 마더. 예. 자, 이분이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면서 나중에 그 다락방에 있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석세서 잡지도 잘 만한 인물이긴 한데요. 자, 이 오리슨 스웨튼 마더니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자는 성공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 들어설 자격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내 인생의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지 남의 생각대로 사느냐 이렇게 많이 반문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지 않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뿐인 내 인생,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다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어떤 그 결과치가 잘 나오지 않고 성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 주변 상황을 두리번 그리면서 이렇게 집중이 다른 방향으로 엮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의지보다 또 다른 의지가 또 생기기도 하고 옆길로 새기도 합니다. 맞죠? 이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 역경 속에서도 처음에 가고자 했던 그 길을 향해 뚜벅뚜벅 가면 좋은 성과를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게 막상 인생을 살아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못할 것도 없습니다. 못할 것도 없어요. 결단만 잘 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결국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 내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자기 자신이 큰 인물이 될 거라는 걸
믿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보면 큰 많은 요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생각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기를 볼 수 있는 그 마인드의 눈, 이 자체가 부정이냐 긍정이냐에 따라 결과치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성공과 실패, 이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생각을 이왕이면 부정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나이보다 젊게 살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40이면 30대, 30이면 20대 이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더 젊게 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50인데 50이다 이 생각보다는 나는 나의 나이는 아직 40대, 30대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낫지. 아이고 내가 나이는 50이지만 아이고 내 몸은 이미 80, 70이다. 아이고 너무 아픈 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아픈 데가 많아지고 또 몸이 빨리 늙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신생 세포, 노화 세포 교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양의 세포의 모양, 수명의 역할을 부여했는데요. 자, 그래서 뭔가 과립구, 호상구, 호염구, 이런 백혈구 이런 쪽은 10시간, 심지어 3일 정도의 수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정자세포 2, 3일, 장세포 성사일, 소장상대 일주일 미만, 혈소판 10일, 피부 2, 4주, 림프구 2개월에서 1년 이상, 적혈구 120에서 130일, 대식 산피세포 수개월, 수년, 췌장세포 1년 이상, 골세포 25년에서 30년 25년에서 30년 골세포가 그렇게 되는 건 길어요. 바뀌는 주기가 교체 주기가 되게 느리네요.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은 세포의 재생작용을 방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자체가 되게 부정적이면 빨리 폭삭 늙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피부 재생, 세포 재생 이 속도를 더 늦추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되게 동안이 있고 많이 나이에 비해서 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포지티브 인생을 살 건지 네거티브 인생을 살 건지 그건 우리의 선택의 몫인 것 같고, 이 두 분 중에 누가 오래 살까 생각해보면 오래 사는 부류는 당연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쪽이라는 겁니다. 자, 직업별로 평균 수명을 좀 넣었는데요. 자, 10위 60 체육인, 9위 언론인, 6위가 세 분의 고위공직자, 예술인, 작가. 자, 5위부터 볼게요. 5위가 평균 수명이 길었던 5위가 기업인.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죠? 4위가 법조인, 2위가 정치 교수, 1위가 종교인.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종교인들은 마인드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땐 하나님, 부처님한테 다 의지를 하죠. 자, 이래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초긍정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왜 종교인이 가장 평균수명이 길까요? 그 이유는 방금 말했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종교를 생각하고 누군가의 나의 도움을 줘서 나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 맞죠?
종교인은 목사님하고 그 신부님 뭐 그죠? 또는 스님한테 갔는데 조언을 구하러 갔는데 그 조언보다 충고를 많이 해주고 그렇지는 않죠 보통. 그래서 일반인 사람하고 또 유명한 이런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죠? 코넬 샌더슨 아닙니까? 자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 자 누굽니까? 링컨 아닙니까? 링컨. 예, 아브라함 링컨인데요. 자 이런 인물들하고 일반인들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 오늘 강의 주제가 뭐죠? 차이는 바로 긍정이다 라는 겁니다. 왜 긍정이냐? 자 누가 더 많은 실패를 했을까요? 중요한 건 앞서 일반인들이 실패를 많이 했을까요? 뒤에 나오는 코넬 샌더슨이나 아니면 뭡니까? 링컨이 더 많이 실패를 했을까요? 누가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예? 누가 실패를 많이 했어요? 누가? 링컨이 실패를 많이 했죠. 링컨이. 맞죠? 링컨이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자,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실패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실패를 많이 했는데 성공을 했다는 것은 그 실패를 다시 딛고 발판 삼아 일어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반인과 성공인물의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성공했을까? 말 그대로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를 다시 도전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거죠. 자, 코넬 샌더슨입니다. 66세의 나이에 1009번 시도 만에 성공을 손에 넣은 샌더슨.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면 실패는 없다. 이런 말을 했고요. 계속되는 실패, 농장 일꾼, 보험 판매원, 타이어 영업 사원 및 주유소 지원 등 여러 가지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켄터키주의 주유소 등 여러 사업을 시작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답니다. 그러다가 1920년 주유소를 개업하지만 대공황, 미국 경제위기죠. 충격으로 폐업했고 1929년은 두 번째 주유소를 개업했지만 화재가 발생해서 아이고 치질이 운도 없네요. 그 다음에 샌더스 카페를 개업했지만 이 도로가 이 메인 도로가 있었는데 다시 더 큰 도로로 이렇게 따로 자기 그 카페의 중심을 지나지 않고 다른 길로 나는 바람에 다시 유동인구가 없어가지고 망해버렸다는 거죠.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6세에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가지고요 닭튀기는 조리법을 알려주고 로얄티를 받는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답니다. 로얄티는 치킨 한 조각당 4센트. 로얄티는 치킨 한 조각당 4센트를 내한테 내시오. 그 치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조각당 4센트를 나한테 주고 당신이 어지간한 다 팔아서 다 수익을 내고 미 전지로 돌아다니며 눈에 띄는 식당마다 사업을 제안하지만 반응은 냉담했다고 합니다. 1800번 거절을 당한 뒤 1009번째 방문한 식당에서 첫 계약이 체결되고 KFC 1호점이 탄생한 거죠. 대단합니다. 이런 열정 1009번 만에 성공했다면 1008번까지는 전부 다 뭐냐? 성공을 향한 발판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인물이 누굴까요? 1816년 그의 가족이 길을 잃고 길거리에 쫓겨납니다. 1818년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1834년 결혼하게 됐으나 약혼자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정말 안 좋은 일이 겹치네요. 그 다음에 38년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출마했으나 패배합니다. 그 다음에 1840년 다시 그중 40년에 2년 있다가 정부통령선거위원회 출마했으나 패배합니다. 1843년 다시 3년 후에 미국 하원의원회 선거에 출마했으나 패배합니다. 하나가 다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6년 또다시 3년 후에
하원 의원의 선거에 출마했지만 이번에 성공합니다. 와우. 다시 48년, 그죠? 42년 후에 하원 의원의 재선거에 출마했으나 패배합니다. 와, 재선거에서 떨어졌어요. 다시 뭡니까? 4년 후에 미국, 그죠? 2년입니까? 4년, 6년입니까? 6년. 자, 어쨌든 미국 상원 의원의 선거에 출마했으나 어떻습니까? 패배합니다. 와. 그 다음에 1858년 다시 상원 의원에 출마해서 또 패배. 와, 되는 일이 없네요. 되는 일이 없어. 맞죠? 그러다가 16대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이랍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인물로 꼽으라면 이순신 장군을 꼽습니다. 미국 사람 보고 가장 성공한 인물 중에 위인을 꼽으라면 바로 링컨을 꼽습니다. 자, 이유도 그럴 것이 이렇게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정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실패에 대한 이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실패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실패했다, 그죠? 이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실패를 재해석해 보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 거쳐야 될 관문인데 이거를 어떻습니까? 잘 모르고 해석을 잘 못하면 우리는 그냥 나는 실패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단지 뭡니까? 실수를 의미한다. 실패는 그냥 실수한 거다. 사람이 실수, 그죠?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없으니까 실패를 그냥 실수로 보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패는 뭐다?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시간이 좀 더. 자, 가지산 올라가는데 누구는 4시간, 누구는 3시간, 누구는 2시간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자, 아무튼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어떤 사람은 6시간도 걸리고 1박 2일도 될 수 있겠고. 하지만 달성이 목표라면 이 시간이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실패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라.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런 연구가 되지 않는구나. 자, 이런 거죠. 그래서 방법을 연구하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고, 실패는 큰 꿈을 의미한다. 내가 작고 사소하고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것을 했다면 실패하지 않겠지만, 그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이 쉽게 달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잘 안 되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큰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죠. 그 다음에 5번째, 실패는 위인이 될 기회가 왔다. 여러분이 위인이 될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큰 위인이 되려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잘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고 다시 잠시 쉬었다가 입으로 다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